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 현장을 가다 허준입니다. 완연한 가을철이 돌아왔습니다. 청고마비의 계절입니다. 특히 이제 본격적인 단풍철이 되면서 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나들이를 많이 다니실 텐데 그런 나들이 중에서도 가장 고민되시는 부분이 어느 분야이십니까? 아무래도 하룻밤을 지내실 곳 이 숙소가 아니겠습니까? 최근에는 이색 숙소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중소기업은 몽골 주택인 게르를 현대화해서 국내에 공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개성 있는 주거 공간, 숙박 공간을 만나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최근 우리나라에도 주 5일 근무제가 확산되면서 야외용 레저 공간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런 관심을 반영하듯 자연 경관이 아름다운 곳에는 각종 숙박시설 공사가 한창인데, 하지만 이런 공사는 자연을 훼손시킬 뿐 아니라 그 비용 또한 만만치 않다는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자연 친화적이고 분해와 조립이 간단한 몽골의 이동식 집 게르를 현대화시킨 기업이 있다. 주식회사 솔롱고스의 현대식 게르는 주거 공간뿐만 아니라 숙박 공간, 작업 공간으로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데, 유목의 정취와 원시 생활의 향수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아늑한 목조 구조물 게르. 자연 같은 친구, 휴식 같은 친구. 주식회사 솔롱고스의 게르를 만나보자. 네, 이 몽골 주택 게르를 현대화식으로 했는데 참 아주 좋습니다. 네, 주식회사 이 솔롱고스의 장성선 사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현재 갔다 온 김난지 리포터.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솔롱고스 발음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네, 맞습니까? 정확하십니다. 네. 네. 도대체 어떤 회사인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그 몽골의 그 전통 주택인 게르를 현대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즘 유행하고 있는 펜션이나 또 일반 예술인들의 어떤 작업 공간, 또 뭐 시골에 있는 어떤 뭐 부모님을 위한 뭐 이색 숙소, 특이한 어떤 그런 형태의 것으로 만들어가고 있고요. 그런 것을 이용한 박물관이나 미술관, 또 대규모 청소년 캠프 등을 만들기 위해서 지난 5년 동안 준비해온 그런 회사입니다. 네. 근데 회사 이름이 좀 특이합니다. 솔롱고스. 네, 솔롱고스라는 무슨 말은 말입니까? 그게? 몽골어입니다. 몽골어로서 의미가 있습니까? 예, 무지개란 뜻이 있고 동시에 한국을 뜻합니다. 네. 예. 한국을. 예, 예. 그럼 그걸 회사 이름으로 하셨습니까? 그렇죠. 한국에 있는 캠프니까 네. 한국 캠프니까 솔롱고스 캠프고, 또 한국 그러면 몽골에서는 지금 남으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일 처음에 그 몽골 사람들이 착하고 순박해서 세상의 어느 나라든지 그렇게 무지개 뭐 이런 좋은 의미로만 그렇게 붙였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이 아니고 전혀 남이 아닌 어떤 친척 혹은 무지개의 나라 이런 뜻으로 우리나라를 특별히 네. 좋게 부르는 그런 단어더군요. 네. 조금 전에 이제 화면에서 보니까 이 게르를 현대화식으로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 안에 보니까 뭐 침대도 있고 굉장히 좋던데. 예.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많이 바뀌었습니까? 몽골의 전통주택에도 뭐 몽골 방식의 어떤 침대가 있고 그렇긴 합니다. 근데 이제 몽골이 영하 40도, 50도까지도 뭐 심할 때 내려가는데, 그 사람들은 펠트라는 재질로 양털을 다져서 만든 펠트라는 재질이 있는데, 그것과 천으로만 몽골 그 게를 커버를 해가지고 거기서 겨울을 지내거든요. 근데 화장실이 없고 또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제 그것을 현대인들이 살기에 이제 적합한 형태로 만들다 보니까 침대는 물론이고 뭐 샤워실, 뭐 싱크대,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다 설치할 수 있도록 일반 건축물과 똑같습니다. 단열재를 중간에 집어넣어가지고 그렇게 개량을 했습니다. 그럼 이런 게르가 지금 어디 국내에도 많이 설치가 돼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화성에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대규모 한 1000평 정도 부지에 네. 대규모 단지를 만들어서 이걸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남양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뭐 몽골문화촌이라는 데가 있긴 합니다. 근데 그것은 전통 게르를 겉 카바만 이렇게 한 것이라서 우리가 하는 것하고는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어떤 탤런트 되시는 분들이 뭐 이걸 별장으로 지금 만들려고 그렇게 해서 공사가 진행 중인 데도 있고, 네. 또 뭐 강화에 있는 어떤 유스 호스텔, 또 일죽에 있는 어느 캠프, 또 안성에 있는 어느 개인주택, 또 제부도 가는 데 있는 어떤 펜션 단지, 봉평에 있는 어떤 펜션, 이런 데에서
지금 이 개를 이용해서 대규모 펜션 내지는 뭐 숙소, 별장 이런 개념으로 많이들 짓고 있습니다. 현재. 이게 이제 콘도 대용으로 이렇게 이런 개를 지으면서 콘도시로 뭐 분양도 하고 뭐. 예, 그렇습니다. 콘도가 저희가 저희 자체에서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땅이 경기도 청평 근처에 청평 댐이죠. 네. 그 근처에 약 7만 평의 부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약 400동의 게르 캠프를 세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해서 하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이게 뭐 게르가 약 400개가 산속에 들어선다고 하면 일단은 동그란 건축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색적이죠. 눈에도 금방 띄고.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개념은 뭐냐면 지방이나 혹은 어떤 산이나 강가에 가서 우리나라에는 이제 콘도미니엄이라는 것이 보급돼서 많이 있습니다만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그것은 뭐냐면 산 속에 있는 혹은 강가에 있는 바닷가에 있는 낡은 소형 아파트가 아닌가 이 콘도라는 것이. 네. 가보면 뭐 그냥 아파트 구조하고 똑같이 돼 있죠. 굳이 왜 자연 속에 들어가서 또 다시 잠자리를 콘크리트 속으로 또 들어가야 되는가. 이거는 좀 모순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뭐 텐트를 친달지 뭐 이렇게 야영하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만 현대인들에게 텐트는 좀 불편하거든요. 산속에서. 그래서 이 게르라는 개념은 몽골에서 몇천 년간 그 사람들이 이동하면서 살아왔던 주택으로서 검증이 된 거예요. 어찌 보면 오랫동안 집에서 살아왔으니까 단지 몽골 현지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좀 불편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한국의 실정에 맞게끔 현대인들이 살아도 좋을 만큼 구조의 나무 부분을 튼튼히 하고 화장실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고 또 단열재를 집어넣어 가지고 겨울이나 뭐 이런 데 견디도록 하고 또 비가 와도 새지 않도록 하는 어떤 방수철이나 뭐 방매철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강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주 궁금한데 이 게르. 이 김남주 리포터가 현지 다녀왔습니다. 화성시에 있는 전시장에 다녀봤는데요. 이곳에서 몽고의 모든 것을 체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저와 함께 몽고 여행 떠나보시죠. 여러분, 사인바이너! 지금 제가 몽골에서 온 친구와 같이 있는데요. 이 사인바이너는 몽골말로 안녕하세요라는 뜻인데요. 제가 게르를 탐방하는데 이 정도는 알고 가야겠죠? 지금부터 이 게르의 속과 겉을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죠? 이쪽에서 공급을 하고 있는 겁니까? 화성에서? 일단 계량게르를 안으로 들어가 봤는데요. 기본적으로 몽고의 전통게르 모양을 그대로 따르고 있었지만 몇 가지 차이점도 있었습니다. 전통게르는 단열, 높이 등에 있어서 현대적인 개념에 잘 맞지 않는데요. 이를 개량한 게르는 중앙의 기둥을 없애고 벽의 길이를 늘려 높이를 키우고 또 벽에 창문을 내놓은 등 변화를 줬죠. 이렇게 함으로써 전통게르에 비해 장점이 아주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먼 곳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단순한 줄 알았는데요. 가까이 보니까 세심한 디자인이 엿보이는 것 같아요. 게르는 이제 다양한 그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이 있는데 원래 이제 옛날부터 몽골 사람들이 아주 추운 겨울에 초원에서 이동하면서 살던 어떤 그런 주택이었었죠. 몽골은 뭐 영하 한 40도, 50도까지 내려가는데도 불구하고 펠트라는 양털을 다져 만든 것과 간단한 천, 그리고 나무 이런 구조로 만들어가지고 뭐 상당히 장점이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사계절이 뚜렷하고 그다음에 비도 많이 오고 눈도 많이 오고 이렇기 때문에 그 몽골의 전통 게르를 그대로 사용하기에는 좀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어떤 단열재를 넣고 나무 부분을 보강을 하고 또 텐션 와이어 같은 것을 써서 또 지붕도 덮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현대인들이 그 레저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또 예술가들의 작업 공간 또 일반인들의 주거 뭐 이런 다양한 형태로 쓸 수 있도록 개량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아이디어들이 숨어 있는지 알아봐야겠네요. 한번 보시죠. 먼저 출입문부터 살펴보면요. 벌레를 차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방충 버튼을 달아놓았습니다. 천정은 이렇게 개폐가 가능한 둥근 도명대로 되어 있고요. 창문에는 벌레 차단 및 단열 효과가 뛰어난 덮개가 부착되어 있는데요. 필요 없을 때는 이렇게 걷어두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내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벽 마감재가 사용되고 있는 모든 직물은 방수, 방염, 방매 가공 처리로 내구성과 내마모성이 뛰어난데요. 또한 단열 시험을 거친 구조재로서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실내 온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이 벽체는 격자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이동 시에는 아코디언처럼 접었다 펼다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천장에 있는 돔은 자연환유 냉각 시스템인데요. 고리를 막대에 끼우고 돌리기만 하면요. 쉽게 열려 이 천장에 갇혀있던 뜨거운 공기가 밖으로 배출될 수가 있습니다. 게르를 둘러봤는데 너무나 많은 아이디어들이 숨어있는 것 같아요. 네. 이 게르의 또 다른 특징들이 있나요? 게르는 그냥 뭐 일반 건축물로 보시면 됩니다. 일반 건축물과 같이 여러 가지 변형이 가능하고 이를테면 두 동, 세 동을 연결할 수도 있고 뭐 크기도 뭐 자유자재로 할 수 있고 그 연결할 때 통로를 가지고 또 모양을 줄 수도 있고 이를테면 뭐 난주 씨는 어떤 게르를 원하세요? 전 목욕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샤워실이 좀 컸으면 좋겠고 또 사우나 설치가 가능한지 참 궁금해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사우나는 뭐 칸막이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얼마든지 설치가 가능하고요. 이제 목욕 좋아하시니까 이제 월풀이나 이런 걸 쓰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건 데크 구조이기 때문에 평면으로 설치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 건 일반 건축물에서 흉내내기 힘든 기능이죠. 또 이제 뭐 이걸 가지고 뭐 밖에 컬러나 사이즈나 뭐 안에 어떤 내장재나 이런 부분도 마음대로 변형이 가능합니다. 이를테면 이제 실내에 저희가 아주 큰 게르 같은 경우에는 약 30평 정도가 나오는데 그런 경우에는 큰 침실 2개 하고 또 그 위를 이렇게 칸막이를 했을 경우에 복층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큰 거 높이는 4m 50까지도 가거든요. 그래요. 복층이 가능합니다. 예. 솔롱보스 게르 장점이 참 많죠. 이 게르의 매력에 흠뻑 빠진 제가 이번에는 마치 CF의 한 장면을 꾸며봤는데요. 정말 안락하고 편안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게르가 일반 호텔이나 펜션에 비해서 어떤 점이 좋은 걸까요? 게르는 건물을 지을 필요가 없고요. 데크 위에 조립만 하면 되는데요. 고정된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해체와 재설치 또한 용이합니다. 이렇게 지어진 게르는 어떤 환경에서도 끄떡이 없다고 하네요. 이곳은 1000평의 대지의 게르 12동이 들어서 있는 화성자체 전시장입니다. 각각의 게르는 모두 이 겉모양이 조금씩 다르게 보이죠? 근데 지금 보이는 게르 뭔가 특이하죠? 이 게르는 신혼부부용인데요. 이 신혼부부용 게르는 이렇게 문양이나 조각이 화려하다고 하네요. 저도 이런 곳에서 살고 싶습니다. 예쁘죠? 내부는요. 내부에는 화장실이 설치할 수 있으니 걱정이 없고요. 원한다면 외부에 설치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манай Монголын онцлогууд энд халдаг халаалтай бороо ороход нэвтрэхгүй ийм зорилготой байсан юм байна. Тэгээ Монгол солонгос гэр бодох юм бол манай Монгол гэр илүү амьдрахад хүний эрүүл мэндэд болоод амьдрах тогтвортой ийм гэр байгаамаа. 현지인도 입에 침이 마르게 칭찬하는 게르. 그렇다면 설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직접 지켜봤는데요. 바닥 없이 벽과 천정 구조만 세워봤는데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뼈대가 서더라고요. 구조물도 나무를 서로 연결만 할 뿐이지 땅을 파헤치거나 하는 작업이 전혀 없고요. 주위 환경에는 아무런 피해도 주지 않습니다. 전국 어디에서나 빈 공간만 있으면 짧은 시간 안에 가장 손쉽게 가장 편안한 휴식 공간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아주 간단히 해결된 모양이죠. 그렇죠. 시간도 정말 짧았어요. 일몰이 보이면 이런 곳에서 하룻밤 묵는다면 정말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겠죠. 완성이 된다면 정말 멋있지 않겠습니까? 신혼여행 가셨는데. 그렇죠. 이 음악 소리요. 마치 몽고에 온 것 같지 않으십니까? 이 눈을 감고 들으시면 아마 음악에 흠뻑 빠지실 겁니다. 이 주식회사 솔롱고스는 앞으로 게르 캠프를 운영할 계획인데요. 이 캠프에서는 몽골의 전통 공연은 물론 말타기, 활쏘기, 씨름하기, 전통 음식 맛보기 등 각종 체험을 갖출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특별히 이 캠프를 미리 체험해봤는데요. 이국적인 향취에 젖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 정말 즐거웠습니다. 직접 캠프에 참여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혼여행 미리 갔다 오신 예. 것 같은 현상인데. 예. 어떻습니까? 직접 해보니까. 전 이번에 게르를 처음 봤거든요. 정말 이색적이었고요. 그리고 특히나 양고기가 정말 맛있었습니다. 제가 저번 주부터 정말 먹을 복이 참 많은 것 같은데요. 이 몽고의 전통 음악을 듣고 또 전통 무용을 보면서 이 맛본 고기 맛 정말 일품이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캠프에서 이렇게 하루를 생활하면은 그 몽고의 의식주를 다
네, 그렇죠. 다 경험해봤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예. 특이한 건 뭐가 있어요? 특이한 거요. 안에 화장실이 있다는 점이었어요. 저는 안에 정말 화장실이 없을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정말 그 점은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예. 이 개를 눈 깜짝할 사이에 아까 지휘던데 그 몽골 그 기술자들이 직접 와서 했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아까 보니까는 예. 조립을 막 하고 그러던데요. 예. 금방 됩니까? 누구라도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뭐 저희가 이제 자체 매뉴얼이 있습니다만 네. 그걸 보면 초보자라 해도 한 2-3시간이면 지을 수가 있고요. 1시간이면 해체가 가능하십니다. 네. 그걸 하려면은 비용은 얼마나? 게르 자체의 비용을 네. 말씀하시는 거죠. 게르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건축물을 지을 때는 토목공사라는 바닥을 이렇게 고르는 작업이 필요한데 게르는 데크 위에 설치하기 때문에 바닥을 고르는 작업이 일단 필요가 없습니다. 네. 울퉁불퉁한 어떤 경사면이 있는 그런 지형이라도 데크를 그 위에 설치하기 때문에 자연 훼손이 없죠. 보통은 이제 저희가 그 경사가 심한 산이나 이런데 건물을 지으려면 절개면을 필요로 하는데 저희는 그 위에다 데크를 설치하기 때문에 절개면을 필요하지 데크랑 않죠.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렇죠. 평지를 예, 예. 만들 수 있다는 겁니까? 평상 같은 것을 놓는다. 아, 평상? 예. 안에다가? 평사가 이렇게 45도 텐트 안에다가? 예, 돼 있을 때 보통은 건물을 짓기 위해서 여기를 절개를 해서 평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네. 저희는 여기에다 이제 그 기둥을 평상을. 세우고 예, 평상을 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게르는 자체 무게 하중이 없거든요. 건물 자체에. 그래서 하는데 그 데크를 포함해가지고 약 평당 100만 원 정도의 비용으로 간단히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뭐 현대인들이 아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좀 뭔가 불안하다. 경고하지 않을까. 이게 좀 그래도 하룻밤을 묵는 것인데 예. 또 신혼부부는 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건데 예, 예. 그 문제점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가 자체 설계한 것이 이번에 태풍 매미가 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매미가 왔을 때 뭐 초속 뭐 40몇 미터니 뭐 50몇 미터니 이런 얘기했는데 자체 구조로는 44.7미터를 견디도록 그렇게 이제 구조가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만약 제주나 어떤 바닷가 해안가에 있어서 바람이 더 심하게 부는 지역 같으면 게르를 싸고 있는 그 겉에 텐션 와이어가 2겹으로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수직으로 다시 와이어를 걸어주면 됩니다. 수직으로 걸어줄 때는 초속 60m도 견딜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그런 태풍이 왔을 때 일반적으로 건물의 지붕이 날아간다든가 이런 네. 것은 건물 자체의 어떤 이런 지붕이 그 밑에 있는 벽하고 해서 접합되는 부위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접합되는 부위의 접합 강도 때문에 그 지붕이 날아가는 것이고 건물이 섰을 때 밑하고의 어떤 접합 부위 이런 부분이 그러는데 게르는 전체가 하나의 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결합을 이용해가지고 접합을 시킨 것이 아니고 와이어와 이런 쪽에 결합을 이용해서 전체가 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강도 면에서는 굉장히 튼튼합니다. 네. 저는 이제 현지에 가보지는 못했지만 보니까는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예. 근데 여기 솔로곤스 말고 예. 뭐 다른 회사들도 이런 걸 또 공급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지껏 그 게르를 이용해서 무언가를 해보고자 하는 회사 사람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수입해가지고 몽골의 현지에서 들여온 분들도 있었고요. 또 그걸 수입해서 판매하겠다는 분들도 있었는데 가격면도 그렇고 또 구조면도 그렇고 몽골의 게르를 그대로 와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와서 뭐 한 1년 만에 다 썩게 이렇게 뭐 만들고 이런 분들도 계시고 참 안타깝죠. 근데 게르가 분명히 특이한 그리고 현대인이 살기 적합한 어떤 자연 친화적인 주거 형태이면은 틀림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대로 전통의 것은 안 되고 저희처럼 개량하려는 어떤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미국에도 오래전부터 뭐 그런 노력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했지만 또 미국 나름대로 어떤 특성이 있는 거고요. 저희는 저희 실정에 맞게끔 그 게르를 지금 개량해서 현대화시켜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보급을 하고 있다면 그럼 영구적으로 설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임대식으로 잠깐 임대하는 겁니까? 영구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구적으로 설치. 예, 지금 요즘에 이제 레저 문화 때문에 펜션이라는 말이 뭐 전국적으로 지금 붐을 이루고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예. 전국에 펜션을 여러 군데서 짓고 있는데 펜션이라는 것도 나중에는 아마 공급 과잉이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뭐 물밑으로 이렇게 보면 현재 짓고 있거나 알아보고 있거나 이런 분까지 합하면 상당한 숫자가 되리라고 보는데 그때 나중에 이제 공급 과잉이 됐을 때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몸무게가 가벼운 분들이 아마 살아남지 않을까. 그러면 투자 비용이 적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저희 거는 굉장히 투자 비용이 적거든요. 그러니까 이 게르 자체를 설치하는데 그렇죠. 투자 비용이 일반 건축물에 비해서 콘도 같이 짓는 거하고
이렇게 계류를 하는 거하고 그 건축비 같은 게 차이가 굉장히 많은 모양이죠. 굉장히 많이 납니다. 이제 단지 단점은 계류는 평면으로 깔려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2층이나 3층을 만들지 못한다는 점이 단점입니다만 현대인들이 2층이나 3층 혹은 고층으로 해가지고 뭐 수지나 뭐 용인 이쪽 지역에 난개발해가지고 출퇴근할 때 병목 현상이 생기고 여러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계류는 평지로 깔지만 그런 위로 고층으로 올리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만 평지에 깔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자연 친화적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김남주 씨는 어떠세요? 이게 지금 현재 가봤는데 실질적으로 뭐 저는 네.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요. 네. 이 몽고의 전통 사람들은 화장실 안에 없잖아요. 계류 네. 안에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볼일을 보시는지. 몽골 사람. 몽골은 이제 초원이 넓으니까 예전부터 그냥 몽골 말로 남자들은 이제 말 보러 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여자분들은 이제 말젓 짜러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작은 집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네네. 화장실을 간다라는 그런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장실 외에도 이 몽고의 계류와 또 계량 계류의 다른 점이 또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구조 자체나 모양은 이제 몽골 계류와 개량된 계류는 겉으로 보기에는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제 몽골 계류는 전체가 이제 하나의 천으로 해서 이렇게 덮어져 있는데 저희는 그 부분을 이제 각 부위를 나눠 가지고 텐션 와이어에 걸었고 그리고 외피와 내피 사이에 단열재가 들어가 있고 그 단열재와 또 내부에는 고급스러운 그 면 카바가 있는데 네. 그 부분과 또 이렇게 봉제를 해가지고 부분을 끊어서 이렇게 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위에 링 구조 이런 부분들 또 지붕의 덮개를 이루는 어떤 구조물 이런 것들이 몽골의 전통 계류하고는 사뭇 다릅니다. 예. 아까 이 계를 현대시로 한다 한 5년 정도 걸렸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랬습니다. 그 이제부터 이제 사업에 이제 들어가시는 겁니까? 그렇죠. 이 사업이라는 건 이제 공급을 하시는 거고 지어주시는 거고. 그렇죠. 예.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전국적으로 어떻게 사업을 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본사에서 커버하고 있는 지역이 경기 일원하고 뭐 이런 쪽은 다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쪽은 지금 대리점을 모집 중에 있고요. 네. 대리점을 모집하는 이유는 저희가 이 전라지방이나 경상지방 혹은 제주 이런 쪽까지 본사에서 다 일일이 하루 만에 다녀오고 뭐 하기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대리점 체제를 가고 있고요. 지금 강화에 있는 어떤 콘도 또 여러 군데 있는 어떤 그 펜션 이런 데서 저희한테 이제 이걸 좀 지어달라라는 주문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즐거운 비명이기도 합니다만 그분들 입장에서는 저희를 하루 빨리 아시는 것이 좋은 것이 안 그러면 과도한 어떤 건축비를 들여가지고 과잉 투자를 하게 되면 나중에 어려움이 있을 때 견디기가 힘들죠. 그래서 네. 이제 이쪽 서울 일원과 경기 일원 이쪽은 저희가 다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솔롱코스가 네. 이 펜션이나 아니면 콘도 대신 그런 레저 단지를 조성했을 때 일반 건축물을 짓지 않고 예. 이러한 계류를 이용한 이러한 시설을 공급해주는 회사로. 예, 그렇습니다. 난주 씨가 이제 다녀온 화성 같은 경우에 거기는 자체 전시장이면서 그쪽에서는 또 저희가 몽골의 하루라는 브랜드로 프랜차이즈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기존의 프랜차이즈를 하려면 건물이 있고 그 건물에 먼저 만약 영업하던 분들이 있다면 권리금 주고 보증금 내고 월세 내고 그 다음에 그 안에 한 평당 한 100만 원이다 혹은 200만 원이다 들여가지고 인테리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는 화려한 원목 구조죠. 난주 씨 가서 보셨지만 정말 너무 예쁘더라고요. 안에 내부가 굉장히 화려하거든요. 근데 그러한 것을 기존에 건물이 있으면 안 되죠. 맨 땅을 가지신 분들이 바로 그 자리에서 계류를 짓고 바로 어떤 프랜차이즈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니까 펜션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살 집을 짓고자 하는 분들도 그렇고 일단 맨 땅을 가지신 분들에게는 바로 어떤 그 과도한 비용 없이 프랜차이즈를 하시든 어떤 작업 공간을 마련하시든 주거 공간을 마련하시든 펜션을 하시든 뭐 바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오늘 사장님께서 바쁘신데 또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남주 씨도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로운 주거 공간, 이색 공간으로 자리매김을 할 것 같습니다. 이 자연 친화적인 마인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이 솔로몬스 만나봤습니다. 이 사람은 자연에서 태어나서 자연의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자연으로 돌아가기 마련인데 이렇게 자연을 살리면서 이 주거 공간, 이색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 솔로몬스 많은 발전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